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제가 로맨스 영화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재개봉까지 한 거면 솔직히 재밌는 것만 다 있지 않습니까?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거든요. 해질 때쯤 보면은 마음도 몽글몽글해지고 그렇더라고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촬영상, 음량 믹싱상, 시각 효과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끝나고 짤로 비는 것만 봤지 영화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안녕. 지난번 웨이브 추천 영상에 이어서 웨이브에서 볼만한 영화들을 추천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영화는 대부분 영화관에 가서 직접 보는 편이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보지만 제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영화 중에서 웨이브에 있는 건 대부분 다 정말 유명한, 그래서 대부분 영화관에서 봤을 법한 그런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한 것들은 그냥 빠르게 제목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 영화에는 해리포터,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미 비포 유, 라이언 일병 구하기, 포레스트 검프, 인터스텔라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영화 중에서는 암살, 도둑들, 신과 함께, 너의 결혼식, 마녀, I Can Speak 이 정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이 중에서 안 본 영화가 있다면 웨이브에서 보는 거 추천드리고 추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영화 추천은 외국 영화 5편, 한국 영화 1편, 공포 영화 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영화는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Hi. Sorry? I just said hi. What Howard gives to the world to let people begin again. She's there with this guy. And she looks at me like she doesn't even know who I am. What is it? I don't know. The Lord. It's a fucked up girl. We're calling off. Can you hear me? I don't want this anymore. I want to call it off.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제가 로맨스 영화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봤더니 진짜 눈물 줄줄 흘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좋아하는 영화고, 이게 2005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10주년을 맞아서 재개봉까지 했었던 그런 영화거든요. 재개봉까지 한 거면 솔직히 재밌는 건 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영화기도 하고, 저도 2, 3년 정도는 제 인생 영화였어요. 주인공은 얼굴이 엄청 익숙한 짐 캐리와 케이트 윈슬렛입니다. 짐 캐리는 다들 많이 아실 거고, 케이트 윈슬렛도 타이타닉을 보신 분이라면 바로 알 거예요. 그 여주인공. 줄거리를 좀 말하자면, 출근길에 충동적으로 겨울바다를 가는 기차를 예매한 조엘이 기차 안에서 클레멘타인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파란 머리를 하고 있는 이 클레멘타인은 머리 색깔에 따라서 자신의 성격도 바뀐다고 막 말을 합니다. 영화 속에서도 조엘과의 관계가 점점 변화할수록 클레멘타인의 머리색도 점점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둘은 호감을 느끼고 기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겨울 바다에서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 둘은 연인 사이였고 그 해변에서 처음 만났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둘이 서로를 못 알아보냐? 계속된 다툼과 감정 싸움에 지친 둘은 헤어졌었고, 이별의 상처가 너무 커서 클레멘타인은 조엘과 관련된 기억을 모조리 다 지웁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조엘도 화가 나서 클레멘타인과 관련된 기억을 모조리 지우죠. 그래서 서로를 못 알아봤던 거예요. 영화의 시점이 계속 변화하는데 둘 다 기억을 지운 상태가 나오기도 하고, 제일 처음에 사귀었을 때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클레멘타인만 기억을 지운 시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시점이 바뀌는 것에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클레멘타인의 머리색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다른 블로거 분이 정리해놓은 걸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초록색의 머리색은 설렘의 시작, 빨강은 뜨겁게 달아오른 사랑의 상태, 주황색은 서서히 마음에 식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파랑색은 다 식어버린 사랑을 말하고, 초록과 파랑이 섞였을 때는 다시 새롭게 사랑을 시작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로맨스 영화 중에서는 제 인생 영화로 꼽을 만큼 너무 좋았던 영화고, 사실 줄거리는 그냥 보통의 로맨스 멜로 영화? 이런 거랑 비슷한데 연출도 좋았고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 좋았고 영화의 색감도 너무 예쁘고
클레멘타인의 머리색 계속 바뀐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관전 포인트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클레멘타인의 머리색이 바뀔 때마다 저 머리색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두 번째는 인셉션입니다. That makes your thoughts vulnerable to theft. To defend itself from even the most skilled action of our brain's true potential. Now, that's when we're awake. When we're asleep, our mind can do almost... What do you want from us? Inception. If you can steal an idea from someone's mind, why can't you play? So he gives himself the idea. Precisely, it will stick. It has to see himself generated. So once we've made the plant, how... A kick. Be a kick. The feeling of falling, you get the jolts awake. When we die in a dream, we wake up. Not from this. Drop it. Are you serious? 사실 이것도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넣을까 말까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것도 제 인생 영화에 1, 2년간 있었던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인생 영화가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인생 영화는 뭐 그때그때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인셉션은 꿈속의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주인공인 코브는 아서라는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의 꿈에 들어가서 비밀을 훔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 생각뿐이지만 코브의 아내인 멜이 함께 일을 하다가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살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죽인 건 코브나 다름이 없다 이런 유서를 남기면서 졸지에 살인자가 됩니다. 아이들도 못 만나고 다른 나라에서 도망을 치고 있어요. 멜은 코브의 무의식 속에서 존재하면서 코브가 하는 일들을 다 망쳐놓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맡은 사건도 실패를 하게 되죠. 실패한 작전 때문에 자신에게 사건을 의뢰한 기업이 자신을 죽이기 전에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이때 작전의 타깃이었던 사이토가 이 둘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한 사람의 신념을 바꿔준다면 살인자 누명을 벗고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였어요. 코브는 당연히 이 제안을 수락했고 설계한 꿈속에서 타깃의 마음을 조작해 신념을 바꾸려는 이 작전을 인셉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꿈이 1단계, 그 1단계의 꿈속에서 다시 또 꿈으로 들어가는 걸 2단계, 이렇게 4단계의 꿈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깊게 꿈에 들어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깊은 마음속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깊은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꿈속에서 다치게 되면 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무의식의 세계인 림보에 갇히게 되고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타깃의 무의식 속에서 이 작전은 성공했을까요? 나머지 이야기는 영화로 직접 보시고 이거는 진짜 CG가 대박이거든요. CG 보는 재미가 엄청 쏠쏠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인셉션은 가득 찬 화면에서 봐야지 좀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빔 프로젝트가 있으면 빔으로 보고 아니면 TV 아니면 뭐 노트북 이런 가지고 있는 기기 중에서 제일 큰 걸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열린 결말이라서 좀 아쉽기도 한데 이 열린 결말이라서 사람들이 해석을 해놓은 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영화를 다 보고 해석본도 찾아보면 과몰입 뚝딱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 인셉션 추천드리고 세 번째 영화는 청설입니다. 이 영화는 대만 영화이고 대만의 여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되게 조용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도시락집 아들인 티앵커는 수영장에 배달을 갔다가 여주인공인 양양을 만나게 되는데 양양의 친언니가 청각 장애인이라서 수화로 대화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티앵커는 이 양양도 청각 장애인인 줄 착각하고 수화로 이야기를 걸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티앵커가 수화로 얘기를 하니까 티앵커가 청각 장애인인가 보다 하고 또 수화로 대답을 하죠. 그래서 서로가 청각 장애인인 줄 알고 그냥 수화로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좀 조용해요. 양양은 언니의 수영 대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알바를 정말 많이 하고 티앵커는 그런 양양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싹트는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영화가 청각장애인을 정말 편견 없이 오롯이 그려냈고 주인공들이 대사의 90% 정도를 수화로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사 없이도 감정을 잘 전달해주는 점이 좋았고 그리고 티앵커 부모님이 정말 귀여워서 약간 씬스틸러거든요. 그래서 후반에 양양이랑 티앵커 부모님이랑 만나는 장면이 진짜 웃기고 귀엽고 그래. 정말 잔잔한 대만의 여름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영화라서 해 질 때쯤에 보면은 마음도 몽글몽글해지고 그렇더라고. 그리고 찾다 보니까 티앵커가 입고 있는 티셔츠에 티앵커의 기분이나 상태 이런 게 글이나 그림으로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주의 깊게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1917이라는 영화입니다. I have a brother in the 2nd Battalion. Yes, sir. But they're walking into a trap. Orders are to deliver a message calling off tomorrow morning. So if you don't, we will lose 60. If you fail, it will be a massacre. 이 영화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촬영상, 음향 믹싱상, 시각효과상을 수여했다고 해요. 그만큼 작품성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1917년 어느 날 독일군에 의해 영국군의 통신이 모두 끊겨버려요. 주인공이 있는 부대의 장군이 후방에서 공격을 하는 아군이 적군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공격 중지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통신이 다 끊겼으니 이 소식을 알 턱이 없죠. 그래서 주인공인 그코필드와 블레이크 이 두 사람을 이대대가 있는 곳으로 직접 보냅니다. 하루 안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두 사람이 이대대까지 가는 여정을 그린 영화이고 사실 내용은 정말 간단해요. 다음날 아침 전까지 공격 중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이게 내용의 전부인데 영상미가 진짜 대박이거든요. 1차 대전의 참혹함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저는 이 영화를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보고 알게 됐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주인공이 가는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을 세트장 한 줄로 이렇게 쫙 만들어 놓고 주인공이 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카메라를 레일을 설치해서 같이 뛰면서 이렇게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같이 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몰입감이 장난 아니고 그리고 이 영화가 원 컨티뉴어스 숏이라는 촬영 기법으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원테이크처럼 보이게 이렇게 장면을 나눠서 찍긴 하는데 이거를 잘 이어붙여서 하나의 장면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해요. 중간에 장면이 전환되는 건 한 번, 후반에 한두 번 이 정도 있고 그 전까지는 이 가는 길을 쫙 이어놔서 진짜 몰입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두 사람이랑 함께 작전을 시행하러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게 해요. 실제로 이 감독의 말에 따르면 이 작품의 본질이 극중 병사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를 관객이 느끼게 만드는 거였고 그래서 이 촬영 기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전쟁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급박함을 느끼는 주인공들과 함께 감정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조마조마함도 같이 가지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 기법 때문이라도 한 번쯤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찍었나 싶을 정도로 장면이 다 이어지거든요. 여섯 번째는 카문메 식당입니다. レストランじゃなくて食堂です。毎日真面目にやってればそれでもダメなら、その時はそう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ですよね。人はみんな変わっていくものですから。 이건 일본 영화인데 제 인생 영화인 리틀 포레스랑 좀 결이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재미로 본다기보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보고 있기 좋은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거를 보면서 힐링하는 정도? 줄거리를 좀 말하자면 주인공인 사치에는 핀란드로 가서 식당을 차렸어요. 지나가던 할머니 세 분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한 달째 손님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러던 어느 날 첫 번째 손님이 왔어요. 이름은 톰이고 일본 만화 영화를 좋아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행을 하던 미도리, 손님이었던 미사코가 이 식당에 직원으로 들어오고 커피랑 시나몬빵 같은 걸 팔면서 동네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져요. 좀 중간중간에 루즈하고 지겨워서 좀 스킵할까 하는 장면도 있는데
그래도 생각 없이 편안하게 보기 좋고 색감도 눈이 편안한 그런 색감이거든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음식들도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사실 음식 영화라고 하는 것 치고는 음식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영화에서는 이 한 인물의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거든요. 이게 원작이 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설에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보고 관심이 생겼다고 하면 책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이브에는 없는데 이거랑 좀 비슷한 결인 일본 영화 중에서 바닷말 다이어리라는 영화도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웨이브에는 없는데 혹시나 지나가다가 보게 되면 한 번쯤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것도 진짜 푸르른 색감에다가 분위기도 잔잔하고 그래서 좋았어요. 이제는 한국 영화입니다. 6번째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라는 영화예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연아야! 누굽니까? 한수연이. 내가 한수연인데. 왜 온 거예요? 미래에서 거기까지 온 진짜 이유가 뭐냐고. 보러 왔을 거. 거기에도 연하 있어요? 거기 연하 없어요? 너는 되돌릴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너 돌이킬 수 없는 순간. 당신한텐 과거지만 나한텐 미래예요. 내 미래는 내가 정하는 거고. 막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포기할 수 있겠어. 필요하면 내 목숨 뛰어. 이건 영화관에서 봤었는데 너무 좋았어서 추천해드립니다. 이게 타임슬립물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수연과 과거의 수연이 현재의 수연은 김윤석 배우님이 하셨고 과거의 수연은 변요한 배우님이 연기하셨어요. 현재의 수연은 의료봉사를 하던 중 한 소녀를 살리게 되고 그 소녀의 할아버지로부터 알약 10개를 받게 돼요.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서 이 알약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알약에 호기심이 생긴 수연은 알약을 먹고 눈을 떠보니 30년 전에 자기와 만나게 되죠. 과거의 수연은 현재의 수연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근데 현재의 수연이 과거의 증거들을 내밀자 어쩔 수 없이 믿게 됩니다. 과거 자신에게 첫사랑이자 변요한의 현재에는 연인인 연아가 곧 죽을 거라는 말을 듣게 돼요. 현재의 수연으로부터. 그래서 연아를 살리면서 자신의 소중한 딸도 함께 존재하는 미래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첫사랑인 유나와 자신의 딸인 수아를 지키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난 영화 속에서 변요한 배우님이 정말 잘생겼거든요. 그리고 연아 역을 맡은 최서진 배우님은 진짜 청초, 청순 이런 느낌으로 너무 예쁘셔서 영화관에서 봤을 때 언니랑 둘이서 얼굴 합 쩐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배우들의 연기가 진짜 너무너무 좋았고 과거 수연과 연아가 연애하는 모습을 볼 때는 좀 몽글몽글해지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만약 우리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는 영화인 만큼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마 비트코인을 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영화는 귀요미 미소의 원작 소설이 있는데 소설을 읽은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 다 별로라고 하던데 저는 소설을 안 읽어서 영화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은 공포 영화 2편을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공포 영화를 찾아보는 편도 아니고 잘 보는 편은 더더욱 아니거든요. 근데 공포 영화를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정말 오랜만에 제 의지로 봤습니다. 7번째는 소우입니다. 개인적으로 공포 영화 하면 에나벨이랑 소우가 가장 먼저 생각나거든요. 근데 소우는 짤로 돼 있는 것만 봤지 영화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이번에 봤는데 왜 공포 영화 하면 소우라고 하는지 좀 알 것 같은? 이게 시즌 5까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시즌 1만 봤습니다. 시즌 1이 이 나머지 시즌 중에서는 아마 덜 잔인하다고 하더라고요. 공포 영화보다는 호러 영화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못 보겠다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화가 유명한 만큼 내용도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소는 삶에 감사하지 않는 인간을 죄악으로 본대요. 그래서 자살 시도를 하거나 마약 같은 걸 하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죽음에 가깝게 몰아넣어서 삶의 감사함을 느끼도록 합니다. 시즌 1에서는 지하실에 갇힌 2명의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왜 잡혔는지 어떻게 이곳으로 왔는지 이런 기억을 전혀 못합니다. 이 지하실을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방법을 찾아도 소용이 없고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테이프에는 8시간 내에 탈출하지 않은
않으면 그중 한 명의 아이와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죠. 그래서 이 지하실 탈출하기 위해 이것저것 하는 것이 시즌 1의 줄거리입니다. 고어물이다 보니까 징그러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공포보다는 스릴러에 가까운 것 같긴 해요. 시즌 1은 심리적인 공포가 주를 이루고 시즌이 뒤로 갈수록 고어한 장면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갈수록 재미도 없어진다고 하니까 저는 만약 시즌을 더 본다면 2편까지 보고 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영화는 양들의 침묵입니다. A killer is on the loose. It dumps them. A rookie FBI agent is on his trail. Him down. She'll have to match wits with the darkest of all minds. Forget what he is. But he's a monster. Oh, Clarice, your problem is you need to get more fun out of life. You told me. And Norm. Man's a raving maniac. Who knows what he'll do? 이 영화도 진짜 유명하죠. 저도 이 제목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영화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FBI 연수원의 수습 요원인 클라리스 스탈링은 행동과학부 부장의 지시로 식인종 살인마라고 불렸던 범인을 만나게 됩니다. 체구가 큰 여성들이 피부가 벗겨진 채로 살해를 당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게 되고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스탈링을 보낸 거였어요. 스탈링이 만나러 가는 범인은 렉터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자신의 환자들을 살해하고 먹기까지 해서 식인종 살인마라고 불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렉터는 독심술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범인에 대한 정보를 주는 대신에 스탈링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겠다고 해요. 그래서 스탈링이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고 그 대가로 범인에 대한 힌트를 받아서 범인을 잡으러 출동합니다. 이 영화가 단편 영화가 아니라 한니발 렉터 시리즈라고 4편의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개봉이랑 원작 출간이랑 순서가 다 다르긴 한데 영화 속 시간 순서대로 시리즈를 나열하면 한니발 라이징, 레드 드래곤, 양들의 침묵, 한니발 이 순서대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하니까 혹시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순서대로 보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소설이 더 잔인한 묘사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도 좀 많이 잔인했거든요. 그래서 소설은 얼만큼 잔인한지 좀 궁금함이 생겼어요. 영화가 좀 무섭기도 하고 불도 다 켜놓고 중간중간에 음소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러면서 봤는데 안소니 홉킨스 연기에 압도돼가지고 영화를 보는 내내 좀 쫄아서 봤습니다. 잔인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좀 무섭기도 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웨이브 추천 영화 8편을 해드렸는데 좀 재밌어 보여서 봐야겠다 싶은 작품이 있나요? 제가 추천한 영화들 말고도 이건 꼭 봐야 된다 하는 영화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